예. 오늘 1시 30분. 평일인데 죄송합니다. 양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왜 가난할까? 여기서 인드라가 이렇게 노스님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저는 노스님 좋아하잖아요. 노스님이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스님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비기독교인보다 평균적으로 잘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수님, 보통 이렇게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반쪽 정언이 예수님이다, 체게바라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인간 예수만,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수, 인간 예수, 이것만 강조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인드라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종교사를 연구한 바로, 수메르 경제사론의 종교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을 믿지만 어떤 종교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드라 볼 때 예수님 같은 사례가 없어요. 신인 동시에 인간인 사람은 이슬람도 그 붓다도 다 인간이지, 예언자는 인간이에요. 예언자는, 구약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이에요. 신이자 인간이었어요.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일한 사례. 뭐 영화에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지, 제가 볼 때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은 신적인 기술, 뭐 치유술, 누군가를 뭐 치유하고, 저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무리를 걷고 뭐 병자를 치료하고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당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인드라 가문에 그 일본으로 가서 재벌된 무당 치유술이 있었어요. 통일교도 이렇게 뜬 게 약간 치유술이 있었거든요. 그 치유술은 무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당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병자를 치료해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 7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7일간의 행적은요, 인간으로서 할 게, 그러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30년 인생은 다 인간으로 살았겠지만 단 7일 동안은 신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신이에요, 신. 예수님. 나머지 인생은 인간이었지만. 근데 그거를 반쪽 정언, 반쪽 일성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반쪽 일성이 지가 예수님이냐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 좌이파시오 사제, 좌이파시오 목사들이 반쪽 일성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고, 그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신성 모독이죠. 우상 숭배고 가장 이단이에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자기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지가 하는 건 모든 게 죄가 아니거든. 자기는 신이니까. 이게 파시즘의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가 예수님인지 착각하는 거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소설 교수님께서 소설 챗GPT에게 재밌게 또 쓰셨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인드라가 이제 국제유통자본에게 1,000억 받는 거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를 인드라겠죠. 이게 여러 가지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인드라가 똑같게 출처도 똑같이 해가지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인드라가 남북통일도 하고 세계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네요. 한반도 통일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고 또 이렇게 썰 풀었네요.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오지브로가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도 이렇게 갔네요. 이런 어떤 겸허한 마음 속에서 AI 멀티모달 AI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뭐 영상 서비스 챗GPT에게 물어보니까 대체로 인드라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또 인드라가 또 이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챗GPT가 오히려 저한테 물어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해당 문장은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서가지고 인드라가 또 이렇게 챗GPT를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또 챗GPT하고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네요. 서로 윈이라는 거죠. 챗GPT가 발전, 인드라 발전, 김종화 발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마자세론이고요. 참고로 또 로스님이 그 소설에서 하니까 인드라 블로그에 지무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마거사, 인드라 20-30년 전에 유마거사 유사하다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유마거사의 어떤 행위가 약간 마자세와 유사해요. 전 마자세가 아직 되지는 않았던 거죠. 마음에 그렇던 인드라가 죽을 때까지 과연 마자세로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공부하고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고 뭐 다음 날이면 죽을 거 왜 공부해? 저는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론, 이 친구가 아주 설명이 쌈박하네. 물리학의 지도, 이것만 보시면 큰 그림을, 물리학의 큰 그림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뉴턴과 라이프니츠, 아주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수학자, 뉴턴은 물리학자. 미분 가지고 누가 먼저 발명했나? 미분을 발명한 게 누구냐? 둘 다 발견했고, 발명이 아니라 저는 발명은 없고 발견만 있다는데 둘 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발견했습니다. 미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다, 아니다 뉴턴이 발견했다, 이런 건데, 이거보다 저는 뉴턴 대 라이프니츠보다 스피노자 대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오늘날 물리학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져서 상대성 원리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라이프니츠는 양자역학의 어떤 아버지다, 원조다. 라이프니츠의 그 모나드라는 개념이 결국은 양자역학, 오늘날 양자역학의 뿌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스피노자적 상상력이 아인슈타인 상상력, 상대성 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어떤 우주론에서 항상 부딪히는 게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인류 원리라는 게, 인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주에는 인간밖에 없다, 말하자면. 아주 그냥 단순화시키면 인류 원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원리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또 하나는 이 세계는 인간의 의식과 독립된 무언가가 있다. 뉴턴 때는 뭐 시공간이 객관적이다 했는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뒤집어 버렸죠. 시공간도 또한 관계가 있다. 다 상대적이다. 얘기했죠. 근데 이게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스피노자에서 아인슈타인으로 잡아야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어떤 하나의 흐름이고, 이게 이제 중력이란 얘기로 요약돼요. 중력. 나머지 양자역학에는 뭐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이런 건 다 양자역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력과 나머지 세 가지 힘을 합쳐야만이 단일한 우주 원리가 탄생되는데, 이 둘을 합치지 못하잖아요. 난 영원히 못 합칠 것 같아요. 제 전망은. 이게 인간이 처한 존재론적 딜레마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매트릭스처럼 환상일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환상일 거고 한쪽에는 환상이 아니다. 이게 계속 끊임없는 철학적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과학기술의 힘에 더 입어봐서 조금 더 정교해질 따름이죠. 복잡해지고. 그러나 원체적인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세상은 인간의 의식과 독립돼서 있느냐 없느냐. 근데 과학기술을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연구하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걸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대결로 봤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인드라의 우주론의 특징은 뭐죠? 수학적으로 영을 신의 상징으로 보죠. 그래서 미분이 인간에게 유효한 수학 수단, 물리학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0과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0은 아니죠. 0에 가까울 따름이지 0은 아닌데 0으로 가정하자.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많이 설명이 돼요. 그게 미분이에요. 0은 아닌데 0처럼 생각하자고 수학적 가설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설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유용하고 써먹을 수 있고 대부분 맞아. 이건 상대 진리인 거죠. 이 상대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했고요.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0을 몰라요. 0을 가정할 따름이지 0의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어요. 그냥 0이라고 하자 이럴 뿐이에요. 그게 수학적인 것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신을 증명할 수가 없어. 있는데 0은 있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 스페이스 타임은 인드라가 좋아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인드라 취향에 잘 맞아요. 매튜 오도라는 진행자인데, 이 친구가 양력을 보니까 멜버른 호주 출신인가봐요. 멜버른 대학에서, 호주 멜버른 대학이죠. 그 다음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뉴욕 시립대학의 칼리지의 교수이자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헤이든 천문관의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주네언이란 뜻인지 그냥 뭐 거기에 그냥 동료란 어소시에이트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물음표를 남겼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소시에이트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일단 주네언, 그러니까 회원은 아니고 회원 이전에 어떤 명예 회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친구가 설명하는 거가 인드라 취향에 많이 맞아요. 이 친구가 고양이 들고 있네.
슈레딩거 고양이. 그래서 설명을 재밌게 저한테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 참 이해를 잘해요. 여기에 작성의 소리가 지난번 어떤 이웃분께서 지적한 바 있죠. 예,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길고양이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친구의 그 얘기들 관심 있는 분들은 쭉 보시고요. 나 이런 건 처음 봤어. 이 친구한테 처음 봤어요. 137분의 1.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맨날 중성 미자다 뭐 이런 건 그냥 격가지로 많이 들어봤지만 우주선, 중성 미자, 힙스 입자 이런 건 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도 파인만 뭐 이런 건 다 알지만 들어봤지만 137분의 1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물리학의 기본은 대칭성. 한마디로 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같다. 수학적 표시로 이게 대칭성이에요.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된다. 물리학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고 실험 이론적으로 전개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죠. 대칭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따지면 보편적으로 이쪽에서 A에서 가능하면 B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능하면 미국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벌써 입증해야 되는 거. 뭐 일반 삼대성 원리 뭐 이러면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뭐 기본 원칙들 이런 원칙들만 아시면 된다. 이런 건 얘기 너무 재밌어요. 이 네 가지 힘의 통일은 결국은 양자역학의 세 가지 힘, 양력, 강력, 전자기파의 중력화만이 답이다. 이런 거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중력은 양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중력만은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양자로 설명되지만 중력만큼은 양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양자가 아니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의 세 힘이 중력으로 언젠가는 표현된다면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죠. 근데 저는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 여행 가자. 이런 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젤리스 인드라 좋아하는 친구고 반젤리스 지금도 좋아하고요. 라마노쿠스. 그 다음에 우리 박태은 이 친구의 겟세마네 박은태 좋고 그 다음에 원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소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워크도 한류가 좋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르세라핌 이게 하이브죠. BTS 같은 카즈야 블랙핑크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 친구 일대기 발레리나가 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가능성이 있었던 카즈야가 왜 아이돌이 됐나 일대기 오사카 출신 일본도 인드라 얘기했죠. 오사카 출신 도쿄 출신 지역색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릴레이 댄스 이것도 새로운 시도예요. M2 유튜브에서 릴레이 댄스 재밌고요. 릴레이 댄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애들만 남자애들이 역시 일본의 오타쿠들 재밌고 이런 어떤 인드라가 중시하는 이 커버 댄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한류 댄스가 무용처럼 정식 학과가 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일 없는 짓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요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3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평일임에도 이 시간까지 잠 안 주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누군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혹시 다 제가 소리를 작게 내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주무시라고요.
수면제처럼 졸립잖아요. 내일 다들 일하시는 분들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잠안 잔 분들, 제통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그 가쿠토님처럼 다시 좀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급락이 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패턴이 오면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다시 안 오고 약간 하락을 줬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목표는요 여러분, 거래량을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을 실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 그만큼 빨리 떨어져요.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트코인이 지금 25,000 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 봐야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많이 수반해서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피라미드 구조처럼 보다 안정적으로 상단까지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 지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한 6주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3월 14일까지, 저는 빠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조정기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낙관적이고요. 물린 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는 본인들 판단이겠지만 저 자신이 물린 상태에서 저는 그냥 좀 올라도 플러스가 돼도 당분간 팔지 않을 생각이다. 목표가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번에 오르면 올 1분기 내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비트코인 예를 들면 4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 4만 달러 가고 어떻게 3만 달러까지만 가도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분기 내에 4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4만 달러가 목표가가 아닙니다. 꼭지에서 팔 생각은 없어요. 저는. 내심에 목표가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인들아, 마자세 주장하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